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상가주택, 점포주택 세법 개정으로 양도세 폭탄입니다. 제목이 그렇게 반갑지가 않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은퇴자, 이제 서민들의 꿈이 상가주택 하나 구입해서 노후에 돈걱정 없이 사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상가주택 세법 개정으로 해서 이 제목대로 양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상가주택이 무엇이고 또 이 법 세법 개정으로 얼마나 세금이 늘어났는지, 그리고 지금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이 파는 것을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신문기사 내용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억울한 피해자 만든 상가주택 세법 개정. 네, 이제 억울한 피해자. 지금 상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또 그게 가격이 많이 오르신 분들은 양도세, 또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억울한 피해자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아래 부분에 나온 걸 잠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상가주택을 갖고 있는 A씨는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다. 정부는 실거래가 9억이 넘는 경영주택에 대해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을 분리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로 했다. 주택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1제곱미터라도 넓으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누릴 수 있었던 비과세 장기부여 특별공제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정부가 예시로 든 사례만 해도 개정 전후 양도세는 2배 이상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데요. 내용이 좀 어렵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주택은요, 우리가 갖고 있으면 비과세를 받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감면을 받는 경우도 있고, 중과세를 내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1세대 1주택 9억 미만 2년 거주 시 조정제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비과세를 받죠. 그다음에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이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을 볼 수도 있고요. 또 지금 같은 경우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또 3주택자 이상은 10%, 20% 중과세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은 상황에 따라서 비과세도 받을 수가 있고 감면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중과세를 내는 경우도 있죠. 네, 여기 이 건물이 있죠. 여기 보면 1층은 상가고 2층, 3층, 4층은 주택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1, 2층은 상가, 또 3, 4층은 주택인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1, 2, 3층은 상가 또는 이제 사무실이고 맨 2층, 4층이 주택인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한 건물 내에 상가와 주택이 같이 있는 건물을 상가주택 또는 점포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택 부분이 상가 부분보다 더 크면 굉장히 큰 절세 혜택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택이 상가 부분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면 우리가 세법으로 계산할 때는요,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억 미만일 때 이것을 팔 때 내가 이걸 얼마에 샀든 간에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상가를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죠. 상가도 주택으로 포함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 9억이 초과되는 부분은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나라는 9억 이상의 주택을 이제 고가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9억 이상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그래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최대 80%까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9억이 초과된다고 해도 상당 부분의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건물하고 똑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서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거죠. 예전엔 이 상가도 주택 부분이 더 크면 주택으로 보고 전체를 계산했는데 이제는 이 상가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그대로 1가구 1주택 9억 미만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보고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80% 혜택도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이 상가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에 대해서는 이전에 주택으로 봐 최대 가치 80%까지 적용이 됐는데 이제는 상가는 최대 장기보유 특별공제 30%까지만 적용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감이 잘 안 오죠. 얼마를 더 내게 되는 건지. 네, 여기 보시면 한 예가 있는데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자,
내가 상가주택을 7억 2,700에 매입을 했고 10년 뒤에 이것을 38억에 매각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이렇습니다. 뉴스 기사에서 나온 걸 캡처해 본 건데요. 여기 보시면 개정 전에는 7억 2,700에 산 거를 38억에 10년 뒤에 팔았을 때 세금이 한 1억 6천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다시 계산해 보면 거의 4억이 넘는다는 거죠. 3배 이상의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예를 볼게요. 이것은 이제 서울신문에서 이제 나와 있던 건데요. 이 내용은 뭐냐면 내가 매입을 5억 원에 했고 이것을 20억에 팔면 단순하게 보면 이제 양도 차익이 15억이잖아요. 이랬을 때 이 개정 전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면 한 4,600만 원 됐었어요. 자, 그런데 개정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상가 면적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상가 면적이 30%일 때 또 상가 면적이 49%일 때 보면 이 오른쪽에 보면 상가 면적이 30%일 때는 원래 4,600만 원 정도 내던 것을 1억 2천만 원 정도 내게 되고요. 상가 부분이 49% 커지면 2억 3천만 원 정도까지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일단은 개정 후에 세금이 엄청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상가 면적이 커질수록 불리해지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거지만 30%일 때는 1억 2천이지만 49%에 가까워지면 2억 3천까지 거의 이것도 2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는 거고 상가 비율이 높을수록 이 상가주택 보유자한테는 불리하다는 것을 이 그림으로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거 크게 3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 3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가? 네, 2022년 1월 1일부터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상가주택이 해당이 되는가? 네, 상가 비율이 50% 미만인 거. 어차피 상가 비율이 50%가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상가 비율이 50% 미만인 것은 전체를 주택으로 봤던 건데 이제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과 상가를 이제 별도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가 주택이 이번 법 개정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요, 상가 비율이 50% 미만인 것이 해당이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3번째, 9억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네, 기존 개정 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9억 이상인 상가주택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상가주택이 팔 때 9억 미만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야 돼요. 9억 이상에 대해서만 이제 적용을 받는 겁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서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팔아야 되나, 더 갖고 가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결정하기 쉽도록 2022년 전에, 이게 뭐죠? 2022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판다고 하면 그 전에 팔아야 되죠. 지금 이 양도세 혜택을 내가 다 보려고 하면 2022년 1월 1일 전에 팔아야만 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매각해야 될 분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8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 단 한 가지만 포함된다고 해서 파시라는 게 아니라 이 8가지가 거의 대부분 포함되시는 분들은 매각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오해 없도록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8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포함된다고 해서 파시라는 게 아니라 이 8가지가 거의 다 포함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파는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는요, 상가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주택 부분이 50% 이상인 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어차피 주택이 50% 미만인 경우는 이 법 개정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택이 50% 이상이면서 두 번째, 상가 비율이 50%에 가깝고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상가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번 법 개정으로 해서 양도세를 많이 내게 돼요. 그런데 뭐 상가 비율이 10% 미만인 정도로 하면 그렇게 이제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매각을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1가구 1주택자, 잘못됐습니다. 1가구입니다.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2주택자 이상은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2주택자 이상은 9억 미만이라고 해도 양도세 비과 혜택이 없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자인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2020년 전후해서 어차피 지금 갖고 계신 상가주택을 매도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고 하면
굳이 2022년 이후에 매각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이제 매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양도 차익의 큰 분. 앞에서 보셨듯이 내가 만약에 10억에 샀는데 한 5년 뒤, 10년 뒤에 파는데 이게 11억이에요. 그럼 한 1억 정도 차이잖아요. 근데 그 1억 정도 차이 때문에 굳이 내가 서둘러서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좋은 상가주택을. 즉, 양도 차익이 커서 양도세가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되실 분들은 매각을 고려하시고요. 여섯 번째, 지금 갖고 있는 상가주택이 공실돼 있고 월세도 지금 예전 같지 않아서 계속 이제 내려가는 중이라고 하면 미래 가치가 없는데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죠. 이런 분들도 매각을 고려하시고요. 일곱 번째, 요 여섯 번째하고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결국 우리 부동산은요, 미래 가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상권도 안 좋아지고 경쟁도 과다해서 미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면 이런 것들도 이제 팔고 갈아타는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배우자 증여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부부간에는 이제 10년간 6억 미만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증여를 하면 그 증여 시점이 이제 취득 시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세무사한테 한 번 더 상담을 받아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8가지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포함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번 법 개정인 2022년 1월 1일 전에 매각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뭐 세상 탓, 정부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이 변화에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래서 최선의 방법을 이제 찾아가야 되죠. 앞으로도요, 이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가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항상 고민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